영화 속 호랑이의 모델 조선범, 영화의 독이자 약 CG, 대호의 원작이 있다 비슷한 소재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줄거리입니다. 이 조선범이라면 아예 껌뻑 죽는다. 일제강점기 더는 총을 들지 않으려던 조선의 명포수 천만덕과 조선의 마지막 호랑이 지리산의 산군 대호와의 숙명의 대결. 과연 천만덕은 대호를 사냥할 수 있을까요? 영화 대호입니다. 자, 대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전히 감기가 낫지 않았습니다. 옷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아시겠죠? 네. 네. 자, 들어가 볼게요. 대호라는 것 자체가 큰 호랑이를 뜻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네. 이 호랑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아, 그렇죠. 해야만 해요. 호랑이가 주인공인데 그러면. 호랑이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 영화는 망할 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겠죠. 아, 그렇죠. 대호가 조선법? 한국 이게 호랑이. 그러니까 한국 호랑이, 조선에 있던 네. 호랑이 이거 말하는 거죠? 네네네.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호랑이랑 범 중에 뭐가 우리나라 말일까요? 아, 이거 참 어렵다. 호랑이. 범이 우리나라 말이죠. 그래요? 랑이가 왜 순수한 한국말 같았어. 아, 그러네요. 범이 우리나라 말이고요. 왜냐면 호랑이의 또 호자가 범호자예요. 네, 그래서 이제 조선 범이라고 예전에 이제 한국 호랑이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이게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일제에서 해로운 짐승이라고 정호대 호랑이를 잡는 이제 사냥꾼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호랑이 사냥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 해로운 짐승이라고 해서. 아, 그렇죠. 아, 해로운 건 따로 있는데. 뭐 그런 거죠. 우리나라에서 뭐 더 갖다 붙이려고 이렇게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민족적인 그 정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랑 연관이 돼 있다고 또 생각을 해서 잡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사냥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호랑이가 모습을 감추게 됐고요. 그리고 이 아까 말한 호랑이를 사냥했던 게 일제잖아요. 그래서 이 호랑이를 잡으면 이 가죽을 또 일본 그 왕한테 줬대. 아, 맞네요. 그러니까요. 우리한테 남은 게 없는 거야. 왜 그런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 사람은 죽어서 이를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근데 우리나라 호랑이들은 가죽조차 남기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여기 나올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그 산신이라고 해가지고 산에 있는 그 수신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를 잘 잡지 않았대요. 웬만하면. 근데 이제 그게 깨지게 된 거죠. 점점점 또 사냥이 늘어서 우리나라에서 표범하고 늑대도 멸종을 하게 됐죠. 표범하고 늑대도 한국에 있었구나. 아니, 있었어요 원래. 네. 붉은 여우에서 여우도 있었고. 그나마 지금 살려놓은 게 반달곰인데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늑대, 뭐 호랑이, 여우 다 있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간단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 뭘 보고 전래동화가 더 지었겠어요. 그러네. 네, 호랑이 얘기도 있고 여우 얘기도 있고. 가슴이 아프네요, 진짜. 그렇죠. 지금 있었으면은 뭐 이렇게 산책하다가 이제 늑대 만났다가 그런 소리 하지 마, 김치나. 뭐 알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아니, 그런 얘기 나올 수 있는 법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가능성이 없었다는 거지. 뒷산 갔는데 호랑이가 있다고? 그럼. 이 새끼 정말. 근데 그런 게 아예 사라졌고.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목격설은 되게 많아요. 호랑이를 만나서 이제 막 겁에 질렸다는 얘기야. 뭐 우리 집 비닐 하우스를 뭐 뚫었는데 발자국이 호랑이 발자국이다. 그래, 나 다큐멘터리 같은 거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그렇죠. 그 우리나라 진짜 다큐멘터리 팀들이 호랑이 그 목적 제보를 듣고 그러니까. 얼마나 되게 수년간 막 찾아보기도 하고 나중에 안 돼서 뭐 비슷한 걸 찍겠다고 해가지고 거기 어디 러시아 가가지고 막 만주 짬타이거라도 짬타이거 말고 만주 가서 막 찍는다고 막 이러고 이랬는데 결국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정말 찾은 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발견된 게 21년 경주 대덕산. 네, 거기서 막 사냥된 게 사진이 남아 있어요. 사냥이 또 됐어? 그렇죠. 사냥된 게 그 마지막으로 알려져 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96년에 이제 멸종된 것으로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서울랜드에 있는 호랑이는 한국 진짜 호랑이는 아니네요. 다 수입산. 수입산이구나. 그렇죠. 수입산이라고 얘기해요, 그거. 네, 수입해 온 거죠. 근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그 수입한 애가 원정 출사해서 한국산을 난 거지. 그렇구나. 그런 거죠. 어쨌든 뭐 그게 근데 조금 멸종이라고 하는 게 애매한 게 그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이제 이 시베리아 호랑이랑 조선 범이 다른 종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아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됐으면 이게 멸종했다고 하는 게 좀 의의가 어쨌든 있죠. 이제 근데 이 그렇죠. 대가 끊겼다는 게 말이 되니까. 근데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볼 때는 뭐 조선 범이나 시베리아 호랑이나 같은 종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 시베리아 호랑이 계열로. 그래서 이제 멸종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에서 자치를 감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거랑 좀 의견 대립이 조금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표본이 남아 있는 게 없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가죽도 다 뺏기고 남아 있는 게 없으니까 뭐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사진밖에 없어요. 아, 예. 정말 슬프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계속 꾸준히 그 생물학자들이 이제 복원 사업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범이랑 늑대 여우를 먼저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호랑이까지 추진할 가능성이 남아 있겠죠. 정말 됐으면 좋겠네요. 네, 되면 좋죠. 그리고 이제 영화는 이제 이런 배경을 두고 그 일제강점기 때 지리산에 남은 호랑이와 조선의 최고 명포수 천만덕의 대결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 그리고 있는 호랑이의 그 크기 자체가 얼마나 그 조선범의 위용을 살리고 싶었으면 대단합니다. 정말. 몸집 자체가 엄청나요. 몸 길이만 3m 80cm. 질럿이네. 질럿이 3m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꼬리만 1m 20이야. 아 진짜 크다. 엄청 큰 거지. 만나면 진짜 오줌 싸겠다 진짜. 꼬리에 한 방 맞으면 그냥 싸대기 딱 맞으면 악 하고서 가는 거지 그냥. 절명할 수도 있는 거야. 목 제대로 맞으면. 이번에 론다 로우지 봤죠? 이거 발치기 한 방 맞고 딱 쓰러지는 거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다 몸무게 400kg. 이게 거의 뭐 맘모스네 맘모스. 쉽게 생각하시려면은 제가 3명 이상 있는 거예요. 4명 정도. 어우 커. 엄청 큰 거야. 엄청 큰 거야. 근데 이런 호랑이가 이제 CG로 이 영화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기깔 나겠다 진짜. 엄청난 거죠 그냥. 와 이거 장관일 것 같아요. 그냥 뭐 걸어오는 것만도 이제 그러니까. 싸는 거지. 진짜 똥이 막 나올 것 같아. 각자의 머릿속에 있는 호랑이의 모습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그 기준을 잡아가는 그 과정들. CG를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독이 될 것인가 약이 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요. 엄청나게 많이 많죠. 이게 CG가 잘 나오면 굉장히 또 많은 관객들을 불러일을 것이고 그죠. CG가 되게 빈약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못하면 최종명 기할, 잘 되면 라이프 오브 파이. 왜 못하면 뭐 나 최종경기가 왜 900만 했어? 아니 그게 관객수 말고 호랑이 CG. 호랑이 그 라이프 오브 파이랑 비교했어요 솔직히. 잘했어. 라이프 오브 파이랑 비교했어요 솔직히. 네. 그래요. 라이프 오브 파이는 좀 세죠. 많이 진짜 호랑이인 줄 알았어. 많이 세기 때문에 굳이 비교하자면 호랑이의 이 CG 자체가 너무나 이제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작비만 170억이 들어갔는데 이런 제작비를 투입하고서도 CG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근데 이제 또 이에 대해서 우리 대배우 최민식 씨는 좀 다른 의견을 보이셨어요. CG라는 생각조차 없어질 만큼 드라마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기에 더 집중을 하셨대요. 그럼 드라마도 좋고 CG도 좋다. 뭐 그런 건가요? 뭐 아니면 CG가 조금 미흡할지언정 내가 연기로 다 커버 치겠다. 진짜 대호네 대호야 최민식 씨. 너네가 봤던 호랑이는 잊어라. 날 봐라. 하늘은 조각구름 쌓이고. 우리나라에서 사실 안타까운 게 이런 CG 연기를 자주 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요. 어벤져스 같은 경우에는 뭐 배우들이 워낙 그린 스크린에서 노는 거를 어릴 때부터 많이 하니까 그렇죠. 이게 자연스러운데 우리는 그게 없다 보니까 사실 이게 조금 후진 방법이긴 한데 가이드하는 그 파란색 옷 입은 이제 그 애가 나와서 이제 같이 연기를 이렇게 호흡을 주고받는 그걸 하는 건데 현장에서 이제 곽진석이라는 배우가 그 역할을 해서 그나마 이제 배우들이 편하게 연기는 했다고 하는데 고생하셨네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런 기회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이런 게 기회가 많아져서 CG의 앞에서도 어색하지 않은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최민식 씨가 굉장히 힘들었대요 촬영하는 데는. 그렇죠. 혼자서 안 보이는데 막 하니까. 이 아까 말한 그 곽진석이라는 배우가 없을 때도 있었대요. 빈백에다 그냥 이제 상상력을 해야 되니까. 그거 어떻게? 아니 그리고 조연 중에 그 정만식 씨는 자기 전이랑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에 호랑이 사진을 이렇게 봤대. 그래서 호랑이랑 그 이제 막 이미지 메이킹 상상을 하는 거지. 막 눈빛을 맞았을 때는 막 이런 거 하는 거죠. 이렇게 마음속에 결의를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연기를 하셨다고 하고요. 어쨌든 뭐 이 또 예고편을 보면은 이 CG 외에도 막 폭약을 터뜨리고 이런 장면이 있는데 전 그게 산인 줄 알았거든요. 세트래요 그것도. 그래요? 네, 그냥 산을 만들었대 그냥.
그리고 이제 그 설원을 만들려고 3톤짜리 그 눈을 막 이제 와. 만들어가지고 갖고 오고 와. 그 설원 세트를 아예 그냥 만들어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많이 투자가 됐네요. 그렇죠. 요 호랑이 그리고 CG는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밝히는 건데 이제 VFX 업체 중에 포스 크리에이티브 파티라고 거기서 했는데 이제 여기는 뭐 설국열차, 설국열차. 네, 그리고 뭐 베를린, 어. 그리고 최근에 암살 어. 이런데 이제 CG를 했던 회사라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조금 걱정되는 건 네. 잘하는 회사이긴 한데 움직임이 있는 거하고 그러니까 생물체하고 이제 없는 이제 물건하고의 그렇죠. 이제 차이는 굉장히 있기 때문에 엄청나죠. 그렇죠. 우리 괴물 때 그런 경우를 한번 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불 막. 그거 이제 앞에는 돈 들어서 그 어. 작업하다가 이제 뒤에 돈 없어서 그러니까요. 이제 그거 차이를 확실히 명확하게. 근데 이번에 이 회사에서 이 생명체까지 잘 해낸다면은 한국의 최고의 CG 회사가 되지 않을까. 예고편에서 그 장면이 처음 나왔을 때 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그 호랑이가 이제 그 배우 남자 그 아역애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는 솔직히 멈춰놓고 보면은 탈인 줄 알았단 말이야. 물론 그게 뭐 다는 아니겠지. 그런데 이제 그런 물론 그건 당연히겠지. 안녕하세요. 친구야. 민이요. 한 번만 태워줘. 자, 이 대호. 대호도 원작이 있는 것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에 이 링크를 원작이 있는 것처럼 좀 얘기를 했어요. 밀림무정이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 밀림 우정. 무정. 무정. 네, 우정이 아니에요. 무정. 네. 밀림 무정. 우정이라고 하면은 이제 호랑이랑 이제 같이 잘 살아야 그러니까 나 되는 그런 줄 거죠. 알았고.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불멸의 이순신을 쓴 소설가 김탁한 씨의 작품인데 시나리오가 조금 비슷해요. 밀림무정은 조선의 이제 마지막 호랑이나 그를 쫓는 포수의 7년간의 이제 승부를 그린 소설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보면은 비슷하죠. 뭐 배경도 개마고원이라고 막 돼 있고. 근데 이제 밀림무정에 나오는 호랑이는 백호예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고 원래 영화 시나리오는 이제 박훈정 감독이 부당거래랑 신세계를 쓰기 이전부터 이 대호를 작업하고 있었대요. 원작은 없는 거네. 그러니까 원작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냥 뭐 굳이 하면은 뭐 읽어봐서 좀 영향은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겠으나 원작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가 혹시나 쓸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자료를 막 찾아봤는데 전혀 나오는 게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김모세 씨라고 이제 만화가가 김모세 씨. 예. 사랑인 걸 그 김모세 말고 사랑인 걸. 그분 모세 씨 말고 김모세 씨란 만화가 그린 마지막 호랑이 사냥꾼이라는 만화가 있거든요. 그 만화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가지고 이게 자체가 뭔가 대호만의 독창적인 소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작품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역사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서 좀 아이디어를 착안한 분들이 그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호는 아무래도 그 영화니까 이거 좀 소설과 만화랑 또 보는 재미가 좀 다른 게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작품들도 있었다. 하지만 원작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やつを捕まえるまでは決して山を降りることはない 일단 CG가 중요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뭐 최민식 배우의 연기가 훌륭한 건 알고 있지만 CG에 따라서 정말 이 몰입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CG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스타워즈랑 이 대호가 맞붙게 되는데 대호는 잘 될 거라 생각 드는 게 스타워즈를 싫어하거나 아니면 안 봤거나 그런 분들은 다 대호로 빠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스타워즈랑 왠지 그 층을 되게 나눠 가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수톱으로 이제 연말을 맞이할 것 같아요, 왠지. 저는 요즘에 제가 이렇게 평가한 것 중에서 네네네. 맞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 잘 안 됐고요. 그렇죠. 검은색 잘 됐고요. 잘 됐죠. 네. 그래서 네. 제가 뭐 저주의 펠레 같은 느낌이 있는데 네. 대호 잘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스타워즈랑 007 같은 경우는 매니아가 존재하거든요. 이 매니아들이 많이 보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매니아층이 많이 발휘를 못 하고 있어요. 그 많이 관객 수를. 그런데 그 외의 것이 잘 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호가 스토리가 정말 받쳐주고 CG가 좋다면은 잘 될 것 같아요. 연말에는 다 이거 보러 가지 않을까. 내년까지도 보러 가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겨울이니까 또 그 배경도 좀 맞고 그리고 저는 이게 최민식 배우도 그랬고 외국에서 이제 이걸 선 판매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뭐
믿고 보는 게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럼요. 팔린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뭔가 CG 외의 우려는 조금 불식하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하게 됩니다. 자, 저희는 대우까지 해왔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저는 저였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나서 올게요. 안녕. 호랑이띠 호랑이띠 최민식 호랑이띠. 아 진짜? 구독하기 추천. 봐요. ADBC